연극계에는 얼마나 많은 금기사항이 있는지 아시나요? 옛 속담에 직업에는 규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대에서 바오공 역을 맡은 배우를 뜻한다. 무대에서는 얼굴에 화장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령은 그 사람이 진짜 바오콩이라고 생각하고 무대에 올라가서 고소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연극계의 금기사항입니다. 절대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곧 들려드릴 다음 이야기는 5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극단에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실제 경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엄청난 기이함은 많은 사람의 인식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수다스럽고 소름 끼치는 친구를 데려가서 이 이야기를 시청해보세요. 이 이야기는 1972년 하남성 락정시 타이웅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시골에서는 여가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궁전에서 서커스와 연극단이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을은 매우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마을 입구의 빈 들판에 모여 공연을 구경합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는 한과 그의 친구 피 이한즈는 모두 그 흥분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건을 해결하면서 공연을 했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 무대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연은 이미 시작되었고 두 채는 무대에 다가갔습니다. 무대 위에서 배우들은 매우 열정적으로 공연하고 있습니다. 바오공 역을 맡은 배우도 화장을 매우 비슷하게 했습니다. 이마 중앙에는 흰색의 생생한 문신이 있습니다. 공연이 절정에 달했을 때 바오공의 대사가 갑자기 멈췄다. 배우는 무대의 한 구석을 응시하며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배우가 대사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그를 응원했습니다. 무대 전체가 미칠 듯이 흥분했고 모두가 큰 소리로 웃었다. 배우들이 대사를 잊어버리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기시켜주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은. 그러자 배우 바오콩은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무대에서 내려갔다. 연극이 더 이상 공연되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점차 떠났다. 오직 아버지만 남았고 그와 비안지는 여전히 무슨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극단은 마을에 버려진 집에 일시적으로 머물기로 했습니다. 둘은 쇼가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몰래 들어왔는데 그 배우는 아마도 꾸중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은 창문으로 들여다보았고 극단의 리더가 배우를 꾸짖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저지르는지 물어보세요. 피엔지는 배우의 어색한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지만 곧바로 그러자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배우가 그것을 봤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그와 피엔지는 그것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룹 리더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배우는 매우 진지했고 자신이 정말로 유령을 봤다고 거듭거듭 말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공연하는 동안 갑자기 한 여자가 그의 앞에 나타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에 진흙과 상처가 가득해서 매우 무서워 보인다. 그 여자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소리쳤다. 그는 불의에 너무 두려워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룹 리더도 겁이 나서 시간을 물었습니다. 유령이 떠난 건가요? 그 배우는 그거 아직도 내 뒤에 무릎 꿇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극단의 한 여배우가 갑자기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아니면 그녀의 불만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말한 후에 떠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룹 리더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고 배우들에게 즉시 공을 돌렸습니다. 위상을 입고 무대에 올라가 다시 한번 장면을 연기하다. 그 순간 그는 무대에 올라 큰 소리로 오프닝을 외쳤다. 무릎을 꿇은 사람이 누구인지 무슨 불의가 있는지 감히 물어보세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 여자는 즉시 자신이 비참하게 살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 그녀가 혼자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옥수수밭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한 남자가 나를 밭 한가운데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저항하려고 했고 심지어 그를 긁어 다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는 미쳐버렸고 칼을 꺼내 그녀의 얼굴과 몸을 베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녀를 굴욕시켰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시체를 마을 서쪽에 버려진 우물에 던졌습니다. 그 우물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평소에는 아무도 이곳에 오지 않아서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학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인범의 이름과 그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세요. 바오 공역을 맡은 배우는 곧바로 여러분의 불의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범인을 체포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이제 가도 돼요. 그 여자는 그렇게 말한 뒤 사라졌다. 다음날 승무원 리더와 그 배우는 사건을 보고하러 갔습니다. 물론 경찰은 처음에는 이 이상한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온 마을의 촌장은 두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첫째, 마을에 정말로 실종된 소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을 서쪽에는 실제로 왕립 우물이 있습니다. 경찰이 말대로 즉시 왔습니다.
마을, 그 지역에 접근하자마자 이미 강한 땀 냄새가 났다. 모두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즉시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물에서 한 여성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여주인공은 유펀샹이라는 실종된 소녀입니다. 옥스 가문의 아들. 이어서 경찰은 바오공이 알려준 주소로 갔는데 바로 살인범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나의 아버지, 그와 비안지도 호기심이 생겨 따라가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피에우 코옥지엉이라는 마을의 노총각이었습니다. 그가 체포되었을 당시 그의 얼굴에는 소녀에게 끌려간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오콩과 유령에 대한 이야기가 이 지역 전체로 퍼졌습니다.